반갑습니다. 민낯경제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사고를 쳤는데 왜 회사는 망하지 않을까? 내가 저짓했으면 인생 끝났을 텐데. 쿠팡을 비롯해서 통신사, 카드사, 편의점까지 개인정보 유출 뉴스가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개인이 남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잘못 써도 형사처벌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수천만 명의 정보를 한 번에 흘린 회사는 사과문 한 장, 과징금 몇 줄, 그리고 영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정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왜 잘못을 해도 좀처럼 망하지 않을까?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왜 이렇게 큰 사고를 내도 정말 끝장날 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손해액의 5배까지 때릴 수 있는 징벌적 배상을 진짜 끝까지 쓰면 잘못한 기업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숫자와 구조로만 차분히 살펴봅시다. 먼저 개인 쪽부터 볼까요? 한 간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뒀다가 그 번호로 몰래 진료를 받고 졸피뎀이라는 마약류 수면제 200여 정을 처방받아 본인이 다 먹은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은 이랬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명령.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먹으려고 한 거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 건강보험 재정을 속인 것, 마약류 약품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친 겁니다. 법원은 여기에 개인의 인생 전체를 건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실 겁니다. 남의 주민번호로 이상한 짓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이제 화면을 기업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1,300억 원대, 과태료 수백만 원대. 숫자만 보면 굉장히 세 보입니다. 와, 1,000몇백억이면 진짜 제대로 때렸네. 그런데 이 숫자를 이 회사의 덩치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연매출은 대략 17조에서 18조 원 수준입니다. 그 매출에 과징금 1,300억을 비율로 바꿔보면 1% 미만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월급으로 바꿔볼게요.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사고를 냈으니까 올해 40만에서 50만 원 정도 내고 넘어가세요. 이 정도 감각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망할 돈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가보죠.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민간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합이 수천만 건을 넘습니다. 같은 기간 과징금과 과태료를 다 합치면 대략 수백억 원대. 대충 나눠보면 개인정보 한 건이 유출될 때마다 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1인당 1,000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이 한 세트를 잃어버리면 사법당국이 기업에게 매기는 가격표는 대략 1인당 1,000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개인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가 징역의 보호관찰까지 받는데 기업은 수십만, 수천만 사람의 정보를 한 번에 날려도 매출의 1% 안쪽, 1인당 1,000원 안팎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구조. 막연하게 느끼던 찝찝함이 여기서 숫자로 드러납니다. 아, 내 정보의 가격이 생각보다 싸게 책정돼 있었구나.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쪽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고 기업 쪽에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손해를 끼치면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손해액의 5배. 숫자만 보면 꽤 세죠. 그럼 이 5배라는 탄두를 쿠팡 사건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어느 정도 스케일이 나올까요? 정확한 판결이 나온 건 아니니까 우리는 가정만 할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산수를 위한 가정입니다. 첫 번째, 유출 규모.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수는 보도 기준으로 3천만 개를 크게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1인당 손해액. 과거 카드 3사 정보 유출 소송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 원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집단소송 움직임도 최소 10만 원 이상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보수적으로 1인당 10만 원만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송 참여 인원. 여기서 세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1. 100만 명이 소송에 참여해서 각자 10만 원씩 손해를 인정받았다.
실제 손해액은 10만 곱하기 100만, 1천억입니다. 여기에 5배를 적용하면 5천억. 쿠팡의 최근 연간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이 거의 통째로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회사가 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 내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케이스 1천만 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똑같이 1인당 10만 원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은 1조. 여기에 5배를 걸면 5조 원입니다. 5조라는 숫자는 쿠팡의 매출에 비하면 10% 남짓이지만 자기 자본과 거의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한 해 성적표 박살 수준을 넘어 재무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레벨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자산 매각, 구조조정, 무슨 조합이든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3. 거의 전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3천만 명 이상이 각자 10만 원씩 손해를 인정받았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5배를 적용하면 배상의 규모는 15조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 영업이익의 수십 배, 자기 자본의 몇 배. 이 정도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좀 아픈 벌이 아니라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한방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그냥 혼 좀 내자 수준의 수사가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참여 인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도 무릎 꿇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법의 탄두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세게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서는 이 5배라는 한방이 실제로 쓰인 적이 거의 없을까? 여기서 두 층을 나눠봐야 합니다. 첫째, 법원의 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최대치일 뿐 항상 5배를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정신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배상액이 회사 존립을 위협할 수준이면 그게 과잉이 아닌지. 그래서 실제 판례들에서는 5배까지 올라간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실손해에 가깝거나 1.5배, 2배 선에서 멈춥니다. 둘째, 기업의 위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배운 표현이 하나 있죠.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하게 두면 나라가 흔들리는 존재. 은행, 대형 증권사 같은 플레이어들입니다. 쿠팡, 통신 3사, 대형 카드사 같은 회사들은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 단순히 크다를 넘어서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습니다. 쇼핑, 물류, 결제, 광고, 중소셀러의 매출, 배송기사들의 일자리. 수많은 경제활동이 이 플랫폼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비틀어야 합니다. Too big to fail에서 Too embedded to kill. 죽일 수는 있는데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정말로 죽여버리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감당이 안 되는 상태. 법은 5배라는 탄두를 쥐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 수를 곱하면 기업 하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끝까지 당기지 못합니다. 한 회사만 청산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주변에 엮여있는 수많은 일자리, 거래관계, 가격구조, 우리 일상의 편의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매우 부족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냐 싶은 액수, 기업 입장에서는 아프긴 했지만 버틸만 했다는 수준, 청산의 크기가 너무 크면 그 청산 자체를 정면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시선이 한 줄 더 올라갑니다. 이번 쿠팡 사태에 대해 해외투자은행 리포트를 보면 대략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지위를 갖고 있고 최근 몇 년간 통신사, 카드사, 유통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고객 이탈과 매출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조금 직설적으로 옮기면 이런 문장으로 들립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정보가 털려도 결국 쿠팡을 계속 쓸 것이다. 불편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 쿠팡이든 어느 회사든 이미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간 플레이어는 사고 한 번으로 바로 퇴출되기 어렵다는 점. 다른 하나, 법 규제 못지않게 소비자 이탈 의지가 징벌 수위의 현실적인 상한선을 만든다는 점. 구조와 시장, 소비자 태도가 같이 얽혀있는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법의 도구는 두 가지 축입니다. 첫째, 과징금. 매출의 최대 3%까지.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이론적으로는 기업 하나를 휘청이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센 탄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끝까지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의 1% 안 되는 선에서 정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전에 적힌 5배가 아니라 1배 조금 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한쪽 끝에는 잘못하면 진짜 끝장날 수 있는 수준의 청산, 다른 한쪽에는 대기업은 구조적으로 망하지 않는 나라. 지금 한국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계속 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볼 때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과징금이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법전의 잉크로만 남았는지. 셋째, 사고 이후 회사 안에서 이사회, 경영진, 책임자 레벨까지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또 유출됐다. 또 사과문 나왔다. 또 과징금 몇백억 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익숙한 결론 한 줄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오늘은 질문 2개를 던졌습니다. 첫째, 한국의 대기업들은 왜 잘못을 해도 잘 안 망할까? 둘째, 손해액의 5배까지 때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짜 끝까지 쓰면 대기업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숫자만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참여 인원이 커지면 5배라는 숫자는 그냥 혼줄이 아니라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세기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항상 이 말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죽이는 순간 맞는 게 그 회사만일까? 거기에 기대고 있던 수많은 소비자, 협력업체, 일자리, 가격 구조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쿠팡을 망하게 하자, 대기업을 살려주자 와 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대기업의 잘못에 대해 어디까지를 진짜 아플 정도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그 책임을 회사, 경영진, 주주, 소비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청산이 너무 커서 청산을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은 이미 상당히 센 무기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어디까지 어떻게 쓸 의지가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기업 편도 소비자 편도 아닌 구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낯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